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인버스파의 샌디입니다. 네, 전문가 겸 MC를 맡고 있는 M이에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주식하는 왕기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좀 엔비디아. 네. 엔비디아 핫하죠. 엔비디아 핫한데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12월 11일부터 한 2주 정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네, 일단은 저는 수익 중입니다. 네, 지금 네. 계좌를 바로 이렇게 깠는데, 네. 보니까 제일 먼저 엔비디아가 말씀드리고 제일 싶은 건. 플러스 오. 7%네요. 네, 이게 비중이 제일 높은 건가요? 네, 네. 거의 제일 높네요. 오. 거의 2천 좀 안 되게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자 엔비디아 인버스로 지금 현재 7% 수익 중. 네, 맞아요. 뭐 이건 뭐 계좌 오픈하면 계좌가 깡패니까. 네. 지난주 말한 게 정답이었네. 네. 근데 네. 테슬라는 엄청 마이너스예요.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플러스를 테슬라 인버스가 다 까먹고 있습니다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물 탈 거예요. 네. 엔비디아 팔아서 물 타야 되겠네. 아니에요. 그래요? 또 이제 그 현금 채굴해가지고 네, 열심히 일해야 네. 되겠네요. 자 아무튼. 네. 일단 엔비디아는 악재가 쏟아졌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지금 좀 빠질 것이다. 예, 저는 네.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얘기해요. 뭐 이제 바로 내일까지 말씀드릴까? 얘기할 건가? 네. 일단 엔비디아 반독점법 관련돼서 중국이 조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건 악재입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양자 컴퓨터가 너무 떠오르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나중에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GPU 엔비디아가 밀고 있던 그 가장 큰 사업 요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생산해낼 수도 있다라는 요런 재료도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좀 빠질 것이다. 이 부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. 네. 자, 어제 기준으로 12월 10일 기준으로 구글은 4% 올랐어요. 네.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로 그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칩 네. 구글이 만든 칩은 윌로우라고 합니다. 네. 그 윌로우를 쓴 양자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가 10년 동안 풀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라는 포인트가 잡혔어요. 네. 자, 양자 컴퓨터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양자 컴퓨터의 규모가 커졌을 땐 큐비트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를 잡았다. 라고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. 블랙엘처럼 네. 구글 거는 윌로우예요. 윌로우는 그 칩,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구글은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죠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엔비디아의 기술 또한 이 구글이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반독점법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근데 미국이 아닙니다. 하지만 중국이에요. 중국인데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그 반도체 업체인 그 멜라녹스. 네, 멜라녹스. 멜라녹스를 엔비디아가 8조에 인수를 했어요. 네, 8조에 인수를 했는데 그걸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걸었던 내용이 신제품이 나오면 90일 이후에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안 지켰어요. 네. 안 지켰음. 아니 안 지켰어요. 네. 안 지킬 거가 아니라 안 지켰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독점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. 네. 자,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애플도 사실 미국에서 반독점법으로 이제 앱스토어 관련해가지고 네. 엄청나게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애플의 주가가 얼마 빠졌는지 아시나요?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세게 눌렸죠. 네. 한 15% 정도 빠지지 않았나요? 더 빠졌습니다. 네, 자 거의 20% 넘게 빠졌어요. 애플이. 네. 그러면서 네.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된 거예요. 네, 그것 때문에 애플은 빠지고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네네. 지금은 둘의 차이가 꽤 나요. 시총 1위 다시 애플이 차지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아무튼간에 실질적으로 그 반독점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 아픈 건 사실이에요. 네, 반독점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거 옛날에 그 미국의 석유 회사 있어요. 스탠다드 오일. 거기가 지금 회사가 막 8개로 막 쪼개지고 그랬습니다. 그게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 미국이고 중국이지만 중국의 시장 무시 못하죠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갈 수 있는 위의 저항을 엄청나게 때릴 거라고 하는 저희 생각이에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 몇 프로까지 보시나요?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 우리 수익률 기준을 얘기하자. 이 엔비디아가 제가 수익이 얼마나 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는 지금 주가의 반토막. 네, 뭐 그러면은 한 4배 나겠네요. 네, 400% 수익. 네. 네. 자, 엠버스 파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 계좌를 오픈합니다. 네. 네. 지금 신디 씨는 현재
수익 내는 거는 엔비디아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서 엔비디아를 20% 익절했죠. 네. 그 엔비디아 2배 20% 익절하고 한 네. 배는 10% 익절해서 15% 익절 한 번 해서 300 정도를 벌고 또 올라갔을 때 들어가서 또 먹고 있으니까. 네. 네,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잘 맞췄다. 네, 한번 이거 축하해 드릴까요? 네. 축하할 거는 축하해야죠. 진짜. 그러니까 아유 뭐 본인 계좌니까 네. 그러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네.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좀 네, 이제 네. 원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면서 환차익도 한 100 얼마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것도 뭐 축하드립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무튼 엔비디아는 지금 맞췄어요. 네. 네. 떨어질 것 같다는 거 맞췄는데 네.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이 반동점법을 할 거라는 걸 예측하셨나요? 아니요, 그렇지 않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네네. 이게 곧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힘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거는 하잖아요. 테슬라도 그러지 않았어요? 테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. 테슬라도 그때 테슬라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와가지고 떨어질 네. 것 같다고. 자, 사람이 그때 그래요. 잠깐 떨어졌어요. 그때 잠깐 떨어졌어요. 사람이 참 인정할 거 그때 인정해야 잠깐 되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거 보니까. 네. 네. 자, 근데 어쨌든 그 고점을 갱신하려면은 무언가의 큰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블랙엘이 출시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의 반응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블랙웰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알겠습니다.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죠. 네,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드 씨는 엔비디아 배팅을 했고 성공 중이다. 끝. 네.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더 갈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좀 의견을 좀 약간 보태는 게 사실 앞으로 더 갈 것 같다는 거예요. 의견.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. 좀 하는 게 왜냐면 이 반독점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약간 뭐 비상계형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런 걸 느꼈을 때 오 느낄 정도로 엄청 타격감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 반독점법이란 말만 들어도 오 합니다. 왜냐면 그걸로 가장 큰 록펠러 가문이 만들어 이 스탠다드 오일이 분산돼 버렸어요. 네, 그거에 대한 충격은 우리가 그냥 방독점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가 아닌 거예요. 그로 인해서 기업이 분산돼 버릴 수 있다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. 이미지. 그게 어쨌든 중국에서 하든 미국에서는 상관이 없어요. 그또 애플은 또 유럽에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. 반독점법. 네. 그런 것들이 악재가 하면서 애플이 엄청 빠졌어요. 애플에 대한 충성도는 어마어마하지만 이 반독점법 들어가니까 네. 야 이거 앱스토어나 보다 다 이제 찢어지겠다 사업부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도 반독점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데 또 건덕지도 있어요. 멜라녹스에 대한 부분들. 그리고 안 지킨 것도 맞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좀 약간 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겠다라는 부분들. 그러니까 그런 말 그대로 블랙엘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뭐 막 나와가지고 이런 게 아닌 상태여가지고 네. 이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성은 아직은 약하겠다. 네.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. 맞아요. 뭐 이런 생각들은 좀 들긴 합니다. 네. 추가적인. 뭐 일단은 반독점법 관련돼서 뭐 소화하고 그거를 무마하고 잘 버텨낸 기업들도 있지만 이번에 중국이 이제 이 꽉 깨물고 이번에 잡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일단은 엔비디아는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확 죽어들고 있어요.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뭔가 시장이 환호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들은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. 저는 이렇게 네. 보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다 조정 쪽으로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신 종목 뭐죠? 저는 테슬라랑 아니 엔비디아 종목. NVDD NBDD? 네 NVDD라고 이제 2배짜리입니다. 네, NBDD. 네, 아, NBDD 두 배. 종목. 네. 두 배라고 해야지. 엔비디아 인버스 그래니시어즈인가? 네 맞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인버스 2배 그래니시어즈. 요거 지금 여러분들 유심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현재도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쪽 얘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네네. 현재 뭔가 나오게 되면은 네.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면은 이 블록체인을 깰 수 있다는 의견들도 되게 많아요. 네, 블록체인은 그거를 암호 사슬을 풀 수 있다라는 네.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에도 좀 어느 정도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구글이 이런 그 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큐비트에 대한 이런 오류를 잡아내는 이 포인트의 기술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깊이 있게 뭐 다뤄봐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현재는 요즘은 종목 장세예요.
그렇죠. 네, 시장이 맞아요. 좀 조정을 받아도 네, 맞아요. 구글은 혼자 4% 올랐습니다. 네. 왜냐? 윌로우, 와우, 오, 양자 컴퓨터 칩, 네, 네. 그런 광고. 테슬라, 야 그냥 앨런 머스크. 근데 엔비디아, 반독점 쭉. 그러니까 종목 장세예요. 맞아요.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개별적으로 갑니다. 네 맞아요. 네. 뭐 어떤 이제 기업의 그런 수익성에 의해서 가진 않는 것 같아요. 뭐 수익성도 있긴 있지만, 네 이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요거 한 몇 프로까지 보실? 뭐 어떤 거? 400%는 좀 오바고 2주 동안 2주 동안. 네. 2주 동안 제가 2배니까 한 50%는 먹을 것 같습니다. 2주 동안 50%. 네. 오, 2주 동안 50%면 2주 동안 50% 먹으면 술 사요? 네. 오, 오케이. 오케이. 네, 자, 뭐 소주 파고 나는 양주 파인데. 아, 그래요? 저는 그럼 와인 파러 가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비싼 걸로. 오랜만에 자. 또 고급진 거 한번. 네. 네. 자, 아무튼 이제 인버스 파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제 현재 엔비디아는 현재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뭔가 갖고 계신 분은 약간 이쪽을 생각하거나 또는 신규 진입은 굉장히 좀 비추천하고 있고요. 그리고 차라리 엔비디아 인버스 NBDD 네,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엔비디아 편이었습니다. 안녕.